세 개 댐 중에서 네, 표준화 점수 Z스코어, 이게 아까 Z스코어가 뭐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를 어떠한 값을 평균 값으로 뺀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요게 Z스코어예요. 이게 Z값. 그래서 요걸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댐의 높이를 오름차순, 작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제 H하고 G댐은 높이가 나와 있어. 근데 요 2.69와 마이너스 1.13은 Z값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Z값으로. 그래서 이게 2.69라는 거죠. 2.69. 그러면 이 Z값을 집어넣으면 표준 편차가 35니까 이게 35라는 얘기죠. 이 35. X는 모르고 평균은 206이라는 거죠. 206.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N댐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C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요것만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13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43번의 답은 1번이네요. 1번. 1번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표준정규분포, 분포, Z스코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표준편차분의 X 빼기 평균.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확률 0.5를 구하시오. 0.5를 Z가 0.5보다 큰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Z라고 했는데, 이게 Z라고 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겠죠. 그죠? 요 가운데 Z값은 얼마다? 0이다라고 했죠. 0. 여기가 0이라는, 여기가 0.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5. Z가 0.5. 여기가 Z가 0.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0.5라고 했을 때 0.5, 0.6 쭉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 0.5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0에서 요게 0.5. 요게 0에서 0.5에 해당되는 부분. 0에서 0.5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얼마냐? 0.1915가 되겠죠. 확률이. P가 확률이라는 의미죠. 그죠? 0에서 Z까지. 근데 Z가 얼마냐? 요거라는 얘기죠. 요거. 0.5일 경우에는 이만큼. 요게 0.2 전체. 여기서부터 이 전체의 확률은 1.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확률은 0.5. 0.5.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이 0.5이기 때문에 0.5에서 0.1915를 빼면 요때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0.5보다 클 때의 확률, Z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즉 0.5에서 0.1915를 빼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표준정규분포, 계속 표준정규분포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시그마가 표준편차고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이죠. 분산. 그러면 Z스코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16 아니고 4. 표준편차로 한다고 했잖아요. 표준편차. 16을 루트하면 4가 되는 거죠. 이게 X가 되고 여기에 평균이 얼마? 평균이 50이 된다. 이게 Z값이다 라는 거죠. Z값.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X가 50에서 56. 자, 그러면 X가 50일 때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50일 때 넣으면, 50일 때 넣으면 뭐예요? Z값은 X가 50이면 Z는
그냥 0이 되네요. 5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 다음 x가 56일 때 56을 집어넣으면 56에서 50 빼면 6분의 4니까 예, 얼마입니까? 1.5가 되네요. 즉 요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예, z가 0에서 1.5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될 때의 확률은 이게 되는 거죠. 0.4332.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문제는 문제를 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외우기만 하면 조금 응용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풀었어요. 한참 보고 여러 가지 책 보고 지금 설명하는 게 저 못 풀어요. 못 풀고 책도 보고 통계학 책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오픈된 문제를 가지고 이 오픈된 문제 하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지만 통계학이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문제만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도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1000명에 1000명일 때 시험 성적 평균이 70점이에요. 정규 분포가 70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표준 정규 분포 있죠. 그러면 아까 표준 정규 분포는 저 70점이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라고 했어요. 정규 분포일 때 이 가운데는 바로 70점이다 라는 거죠. 정규 분포 그래프로 하면 여기 가운데가 70점이지만 표준 정규 분포표로 하면 평균을 0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표준 정규로 하면 70점이 0 여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80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80점 70점 0이고 80점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요걸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Z. 그렇죠? Z. 근데 자, 1000명이네요. 한 분해해 보면 자, 평균이 70점,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정규분포가. 그러면 70점이 딱 평균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몇 명? 500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500명. 500명인데 80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까지가 340명. 뭐? 70점부터 80점 사이. 70점부터 80점 사이. 여기가 340명이라는 거죠. 여기 340명. 일단 요까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1000명 중에 여기까지 오는 게 확률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해보면 500 플러스 340은 840명이니까 1000명 중에 840. 즉 확률은 0.84라는 얘기죠. 뭐가? 요게 0.84 여기까지 이 정규분포 또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그래프의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거라겠죠. 확률은 면적이라고 했는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확률이 뭐예요? 0.5라는 거죠. 요만큼도 0.5. 그런데 면적이니까 이 전체가 1000이라는 면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규분포에서는 이게 당연히 얼마예요? 정규분포에서는 여기가 80점이죠. 80점. 정규분포에서는. 그래서 70점과 80점 사이에 340명이다. 근데 저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70점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80점은 얼마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그거를 확률로 해보면 전체 1000명 중에 840명이니까 0.84. 즉 이 값이 0.84. 즉 요게 0.84다 이거죠. 0.84. 그때 보니까 Z가 즉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기가 1.
자, 그러면 80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80점 빼기 70점, 그렇죠? 평균 값이니까 이게. 자, 이거를 뭘로 나눠요? 모르죠, 이게.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를 모른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를 몰라요. 표준 편차. 모르지만, 표준 편차 모르지만,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하면 1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Z스코어라고 했잖아요. Z스코어, Z스코어, 이게 Z스코어란 말이에요. 여기 Z 값들. 그래서 70점 여기에 70을 집어넣으면 표준편차 얼마인지 몰라도 0이잖아요. 0. 그 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80점은 여기다 80점 집어넣고 하면 이거는 10이지만 밑에를 모르기 때문에 Z값을 못 구하는데 이게 확률이 84%, 즉 0.84일 경우에 Z값이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위에가 80에 70 빼면 10이니까 1이 되려면 여기도 얼마가 된다? 표준 편차도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 값도 1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10. 자, 그러면 90점 이상인 학생, 자, 저것도 Z값을 하면 표준 편차 10분의 90 빼기 평균 70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0에서 70, 20이니까 이건 2가 되잖아요. 뭐가? Z값이 2단 말이죠. 2가 있단 말이죠. 자, 저 Z값 2에 대해서 90점 이상이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자, 근데 Z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98. 그러니까 이쪽은 얼마? 0.0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0.98이니까 여기는 0.02가 되겠죠. 확률. 그래서 0.02에다가 전체 1000명을 곱하면 몇 명이다? 20명이 되겠죠. 20명. 3번. 그래서 처음은 어렵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분이 일주일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 지금 이제 46번까지 했는데 1번부터 46번까지를 계속 일주일 단위로 반복을 하면 이런 문제에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류장 문제로 여러분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크게 요것도 문제를 외우면 더 쉽겠죠. 20분 간격이니까 0이 있고 20분이 있어요. 버스가. 여기에서 버스가 왔으면 그 다음 버스가 올 때는 20분 후에 버스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류장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15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냐라는 거예요. 15분 이상. 자, 버스가 여기에 딱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딱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부터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때 10분, 5분, 15분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여기서 있으면 버스는 이만큼 후에 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왔으면 이만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버스가 딱 해서 딱 지나간 뒤로 한 18분 정도에 왔어요. 2분만 기다리면 이제 20분이 되니까 버스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분 이상 기다리려면 15분 이상 기다리게 되려면 요 정도죠. 5분 이내에 버스가 출발한 지 5분 이내에 내가 정류장에 가 있을 때 버스가 여기서 정류장에 왔다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내가 정류장에 가면 이 버스는 20분마다 오니까 15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했는데 내가 1분 후에 여기 정류장에 갔어요. 그럼 19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가 출발했는데 2분 지나서 내가 이 정류장에 갔어요. 그러면 18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5분까지, 이 5분까지 여기에 정류장에 가게 되면 15분 이상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20분에, 그렇죠? 20분에 5분. 네. 요 안에 들어오면 15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요. 4분의 1에서 4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이거 반대로 해서 5분 이상이 될 확률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5분 이상이 될 5분 이상 5분 이상이 되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15분 이상은 이렇게 되고 5분 이상이 될 확률 5분 이상이 될 확률. 자, 그러면 5분 이상이라고 하면 버스가 지난 지 15분이 지나기 전까지 버스 정류장에 가면 14분에 내가 버스가 지났는데 14분 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20분마다 한 대씩 오면 6분 기다려야 되니까 5분 이상이 될 확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20분에 15에서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4분의 3.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될 확률 하면은 20분에 15. 5분 이상. 그렇죠? 네, 5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은 결국은 5분 이내에 탈 확률은 여기에 도착해야 5분 이내에 탈 확률이 되니까. 네. 7주차 이제 강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초통계학 4강부터 7강까지입니다. 4강부터 7강까지. 거기에 뭐 평균, 뭐 표준편차 분산, 이산확률 분포, 이항 분포, 뭐 확률 분포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여러분 그냥 한글에서 제가 타이핑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 적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 한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열어놓고 이제 일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한글 파일에서 이제 온라인 판서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백지가 아니고 이렇게 일부 글자들이 이제 써 있어요. 자료들이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범위, 중앙값, 오늘 배울 게 범위, 중앙값, 4분위수, 4분위 편차, 그 다음에 최빈값. 일단 요거를 좀 하겠습니다. 범위, 중앙값, 4분위수, 4분위 편차, 최빈값. 이렇게 이제 어떠한 자료가 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해요. 범위. 그러면 저기에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나요? 최소값은 7이 되죠. 7.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44.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범위는 44에서 뭐를 7을 빼면 약 30 얼마죠? 44에서 7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돼요. 37이네. 37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뭐 기사시험에도 나왔죠. 기사시험에도. 그래서 중앙값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나열을 하는 거죠. 작은 순서부터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28, 32, 44. 작은 숫자, 여기 주어진 이 숫자 자료를 작은 수부터 큰 숫자까지 쭉 나열을 한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값을 찾으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의 이 14와 28의 평균값을 취한다고 그랬죠. 평균값을. 만약에 이렇게 있다. 중앙값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홀수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중앙값은 볼 거 없이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죠. 이게 되죠? 기사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그 두 개를 평균을 내면 되고, 홀수계일 경우에는 그냥 이 값이 중앙값이다. 자, 어렵지 않고요. 4분의 수 하겠습니다. 4분의 수는 뭐냐? 4분의 수 역시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4분의 수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걸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하나로 묶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 있단 말이죠. 나눌 때 요놈이 또 하나의 중앙값이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의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중앙값이 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중앙값, 그 다음에 나눴을 때 요 중앙값, 그리고 요 두 개에 대한 중앙값, 요거를 각각 어떻게 했냐? 1/4분위의 수. 1/4분위의 수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분위의 수는 얼마? 14와 28의 평균값. 3/4분위의 수는 얼마? 3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4분위 수 범위. 아까 여기에서 범위는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4분위 수의 범위는 3분위, 4분위 여기에서 1/4분위의 수, 이걸 뺀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분위 수의 범위는 3/4분위 수 32에서 1/4분위의 수 32에서 10을 뺀 값이 4분위 수의 범위다라는 거죠. 4분위 수의 범위. 그 다음에 4분위 편차. 4분위 편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4분 편차 말씀하라고 그냥 툭 지나가셨거든요. 4분위 편차 또는 4분 편차. 이건 뭐냐? 4분위 수 범위 있죠. 4분위 수 범위. 이게 지금 계산하면 22가 되죠. 저 22를 2로 나눈 값. 그게 4분 편차 값입니다. 그러면 11이 되는 거죠. 11. 이해가 되죠? 자, 4분위 수 범위는 3/4분위에서 1/4분위를 뺀 값. 4분위 편차는 요 범위를 2등분한 값. 그게 4분위 편차, 4분 편차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4분위 개념을 쓰는 이유는 어떤 극단적인 값을 극단적인 좌우 양 사이드, 이러한 양 사이드에 있는 값들, 이런 양 사이드에 있는 값들의 어떤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4분위 수 범위를 4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들만 사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 어떤 분석을 할 때 이 바깥에 있는 값을 제외하고, 이 값들을 제외하고 이 안에 있는 4분위 범위 안에 있는 이 값들만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편차까지 했고요. 마지막 최빈값. 예, 최빈값. 최빈값은 뭐냐? 여기에서 최빈값은 최고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 뭐예요? 없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최빈값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최빈값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숫자, 여러분 자료에 있죠. 이 숫자 중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3은 한 번도 없고 2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